먼저 가요. 그거 어디로요? 아무데나 가 그냥. 안녕하세요, 라이딩 다이어리입니다. 오늘은 제가 올해 가장 크게 바뀐 라이딩 방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케이던스 주행인데요. 인터넷을 보면 케이던스를 높여야 된다, 90rpm 정도가 정답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이야기들이 그들의 체험에서 나온 거기도 하고, 또 지금까지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나온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우연한 기회에 케이던스 위주의 라이딩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케이던스 주행을 하면서 달라진 것은 기어 변속하는 횟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시속 30km로 달리고 있다면 앞사람이 조금 빨리 가게 됐을 때에 예전 같았으면 기어를 한 단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90rpm으로 30km로 가고 있다면 95rpm, 많아야 100rpm 정도로 올려서 충분히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변속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게 되는 거죠. 특히 평지에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할 때는 기어를 계속 만질 필요가 없으니까 정말 편했습니다. 물론 저는 올해 11단에서 12단으로 변경하게 되어서 기아 간격이 좀 더 촘촘해져서 그거에 대한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11단에 촘촘하지 않기 때문에 한 단을 올리고 내리는 게 부담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조금 속도를 높여야 되는데 한 단을 올리게 되면 RPM을 확 줄여야 되거나, 한 단을 내리면 RPM을 많이 올려야 되거나, 이러한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케이던스를 높이는 주행 습관으로 가게 되니까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편하게 라이딩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생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원운동 페달링입니다. 예전에는 제 페달링을 생각해보면 밟고 다시 당기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근데 케이던스를 높이는 페달링을 하게 되면서 밟고 당기는 구분 동작처럼 했던 페달링이 원운동으로 페달링하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서 오는 장점은 뭐냐면 좀 더 세게 밟고 좀 더 세게 당겨야만 페달링을 한번 할 때 100W 정도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밟을 때는 110, 120을 밟고 당길 때도 110, 120을 밟아야 되는 그런 방식으로 운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운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밟고 당기는 것만 있기 때문에 힘이 줄어드는 구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원운동 페달링을 하게 되니까 정말 100W로 꾸준히 페달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다리에 무리가 덜 가기도 하고 더 큰 힘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앞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인데요. 상대적으로 세게 밟거나 세게 당기는 부분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니까 다리의 피로도가 굉장히 분산되고, 혹은 피로도가 이전보다는 덜한 느낌이 듭니다. 물론 케이던스를 높이게 되면 상대적으로 심박수가 올라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10에서 15 정도가 더 높아졌는데, 실제로 같은 파워라도 케이던스를 높이면 심박수가 조금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도 저에게는 다리의 피로가 줄어드는 게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단점도 있어요.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종아리입니다. 사실 이거는 예상하지 못했었는데, 케이던스를 높이다 보니까 발목 움직임이 훨씬 많아지게 되고, 페달을 계속 회전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종아리와 발목 주변 근육이 이전보다 더 많이 사용되게 되나 봐요. 처음에는 그것이 굉장히 불편했고, 심지어 라이딩 중에 쥐가 날 뻔한 적도 있습니다. 그늘을 쳐야 될 것 같은데요? 진짜 오늘. 그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야, 이거 쥐가 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일단은 차 내려서. 어이가 없네. 종아리가 네, 여기가. 너무 케이던스형으로 바꿔서 그런가? 그럴 수 있어. 너무 케이던스를 세게 돌리면 그것 때문에 쥐도 나더라고요. 내가 다 시험해봤지, 대회 나가서. 왜냐면 제가 이제 케이던스형으로 좀 바꾸려고 안장도 차때 높였거든요, 일부러. 그 영향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저번에 토교 갈 때도 이 세팅이었는데, 토교 진짜 힘들더라고요. 토교는 너무했어. 제가 자전거를 본격적으로 몇 년 타기 시작했지만 쥐가 날 뻔한 경험은 없었어요. 딱 한 번 옛날에 국토종주 무심사 어필을 억지로 끌바 하면서 올라갈 때 한 번 쥐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만큼 종아리 사용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저의 피팅의 문제일 수도 있고 혹은 저의 페달링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는 확실한 두 번째 단점은 케이던스를 높이기 위해 계속 회전하는 페달링을 하다 보니까 안장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고 당기는 페달링이 이전보다 훨씬 더 잦아지고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엉덩이에 오는 압박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밟을 때는 상대적으로 몸이 밀려나가니까 안장에서 몸이 띄어지게 되고 그러면 압박감이 줄어들게 되는데, 반대로 당기는 거는 엉덩이를 안장에 고정시킨 다음에 거기를 고정점으로 해서 당겨야 되기 때문에 엉덩이의 압박이 더 많이 오게 되고, 저는 그것이 오히려 그동안 생기지 않았던 안장통을 다시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물론 최근에 제가 208km도 타보고 220km도 탄 다음에 안장통이 오기 시작한 건 맞는데, 이전보다 엉덩이에 압박감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피팅을 새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해야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안장을 조금 더 높이게 되었고요. 안장을 조금 앞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몸의 각도를 조금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작년에 크랭크형 파워미터를 사용하면서 크랭크암 길이를 살짝 줄였습니다. 아무래도 크랭크암의 길이가 짧아지면 회전 반경이 줄어들기 때문에 높은 케이던스를 유지하는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안장도 그만큼 높여야 되고, 대부분의 C포스트가 일자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오프셋이라고 해서 위로 올릴수록 약간 뒤로 가거든요. 그럼 다시 안장을 앞으로 당겨야 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날씬한 체형이 아니기 때문에 페달링 할 때 허벅지가 배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도를 조금 완화하기 위해서도 안장을 조금 더 앞으로 빼는 방식으로 피팅을 새로 했습니다. 피팅 잘못 건드려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케이던스 위주의 주행을 배우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물론 이전에 그게 더 좋다, 그게 더 확실하게 괜찮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 겨울에 찌프 타게 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로라가 스프라켓 간격에 뭔가 문제가 있어요. 유명한 아마추어 선수도 저랑 같은 스마트로라를 사용하던데 그분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변속을 하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간격이 뭔가 안 맞아가지고 중심을 잡아둔 스프라켓에서 멀어질수록 변속에 문제가 생기고 잡소리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찌프트를 하게 되면서 찌프트의 워크아웃을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통 속도와 파워를 맞춰서 몇 초 동안 몇 분 동안 유지하는 것, 이런 식의 워크아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변속하기는 어렵고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다 케이던스로 커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파워를 높여야 될 때는 그냥 케이던스를 높이는 방식으로 변속하지 않고 그렇게 사용하게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케이던스 위주의 훈련이 저도 모르게 된 거예요. 오늘은 케이던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